65세 이상은 운전을 지금처럼 운전면허만 있으면, 일찍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고 했던 데서 예외가 된다. 이렇게 정부가 현재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전에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거의 같은 시기에 정부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리걸마인드 연구소라든지 또 몇몇 언론에서 65세 이상은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이거를 도입한다는 것은 가짜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 보도자료가 사실이 아니다, 틀렸다, 물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윤석열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입니다. 우선 1차 보도자료가 있고 2차 보도자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선 살펴볼 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방송을 했던 바로 그 근거가 되는 1차 보도자료입니다. 그 제목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수립 그리고 추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공동 발표를 했는데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있는 국토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있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 윤희근 청장, 이렇게 있는 그 정부 기관에서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3월 16일 정부 배포 보도자료 5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찰청과 정부에서 가리키기는 65세 이상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 고령 운전자가 안전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서 스스로 나는 운전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이거를 계속 추진하겠다.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결국 고령 운전자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진 반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운전 능력을 평가해서 특정 조건 하에서만 운전을 허용한다. 운전이 원칙적으로 안 되고 특정 조건 하에서 제한하여 허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게 조건부 면허제라는 것, 이걸 도입을 하겠다. 그러면 특정 조건이 뭐냐? 야간에 운전 안 된다. 고속도로 운전 안 된다. 그리고 속도를, 이 고령자에게는 속도를 특별히 제한한다. 이런 조건 하에서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보도자료 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나서 3월 17일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 등이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고령 운전자들에게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의 말도 싫었습니다.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 그리고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한다. 그리고 일정 속도 이하에서만 운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령자에게 발급해주는 면허이다. 그러니까 고령자에게는 면허증을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이 면허증을 65세 이상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같은 3월 17일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이 사실을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보도자료가 바로 이렇게 나왔는데 2차 반박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게 3월 17일입니다. 국토부, 경찰청 등에서 3월 17일에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이게 정부 정책 브리핑에 올라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대상이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65살 이상에게 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안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문해력이 바닥인 겁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겁니다. 65세 이상, 자 가로치고 몇 살 이상이라고 하는데 65라고 이야기 안 했다. 그러고 보니 이 3월 16일 보도자료 5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냥 고령 운전자라고 했지 65살이라고 하지는 않았더라. 그건 그렇구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반박 보도자료. 하여튼 65살 이상은 아닌데 조건부 면허 제도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를 2030을 대상으로 하는 걸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괄호를 지금 비워놨지 채우지 않았다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보도에서는 65살 이상이 조건부 면허 대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상의 나이를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63살이 될지 60살이 될지 현재 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50살이 될지 검토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이 이야기를 시작해서 앞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시행을 하겠다는 뜻인가? 우리가 아주 호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심하게 이 반박 보도문을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부에서 조건부 운전면허는 나이와 상관없다.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 기준은 들어가면 이제 무조건 정부가 거짓말한 겁니다. 나이 기준이 들어가면 사실은 위헌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살을 기준으로 조건부, 몇 살을 기준으로 운전면허증을 안 주고 이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주는 그거는 나이는 기준이 아예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정부 말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구나. 그러면 조건부 운전면허가 뭐냐?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니라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한다면서 기준이 나이가 아니라고 하면 뭐냐?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그 대상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나이로 구분 안 한다. 의료적으로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하겠다. 그러면 이제 전 국민은 운전면허증을 받느냐,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받느냐의 그 판정을 받게 됐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이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뭐 남자만 혹은 여자만 이럴 수도 없고 전라도만 경상도만 이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적으로 평가를 한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은 운전면허증, 이 사람은 조건부 운전면허증 이렇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이 그 다음에 신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준다. 그런 사람들의 운전을 제한하려는 거다. 못하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운전면허증을 받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 운전면허를 보고 그 다음에 의료적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받아서 그래서 신체 능력이 정상인지 인지 능력이 정상인지를 봐서 그게 일정 점수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정상 그 이상인 사람은 지금까지하고 똑같이 일반 운전면허증을 준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국민을 운전면허증을 주면서도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낼 사람인가 안 낼 사람인가를 정부가 판단한 다음에 낼 사람 같으면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주겠다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게 좀 머리가 나쁘다든지 몸이 신체에 그 반응하는 게 좀 둔하다든지 아니면 뭐 시력이나 청력이나 어떤 판단력이 조금 흔히 떨어진다 하는 사람은 애초에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주겠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뭘 가르쳐주면 빨리빨리 알아듣고 그리고 가다가 어디 부딪히거나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안 그런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릇 같은 것도 자꾸 떨어뜨리고 물건도 자주 쏟고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런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좋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아이는 이제 운전면허증을 못 받는구나. 그러니까 가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받더라도 그 다음에 조건부 운전면허증으로 그 운전 제한을 당하는구나. 우리 국민에게 이렇게 착실히 보도자료를 내서 설명을 한 게 이거다. 그러니까 의료적 객관적으로 당신은 지금 뭐 19살, 20살이라고 해도 나이 상관없으니까 당신은 운전 능력이 이게 15점이야. 운전 제한.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면. 그런데 이게 될 것인가? 그럴 것 같으면 그 입학시험도 보지 말고 이렇게 의료적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학업을 학습을 할 수 있을까를 봐서 그 의사가 그렇게 검사를 해서
학교를 가든지 공장을 가든지 이렇게 택하게 하는 게 어떨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머리를 갸우뚱할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되겠는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설령 범죄 제로를 추구한다 해도 사람을 갖다 놓고 이게 범죄를 저지를 인간인가 아닌가 의료적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 설령 범죄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을 이 온 세상이 지금 자동차로 옮겨 다니게 돼 있는 이런 곳에서 운전면허증을 애초에 조건부를 준다. 너는 좀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너는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보통 운전면허증 가질 수 없어. 너는 열등하니까 가질 수 없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이야기가 뭐라고 보도자료에서 이야기하냐면, 너는 좀 모자라니까 우리가 너를 보호해 주자는 거다. 모자라는 당신이 운전대 잡고 나가면 당신 다칠 거 아니냐. 사실은 이제 사고를 낸다는 뜻은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너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해 주마.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끔찍한 이야기인가. 사람의 능력을 미리 검열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을. 사고를 낼 사람, 너는 사고를 낼 사람이야. 아무리 봐도 사고를 낼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사고 낼 기회를 뺏어줄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이제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고 보면 전 국민을 이렇게 하겠다니까. 그래, 65살 이상에게만 이냐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65살 이상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정부의 시험을 통과해야, 정부가 오케이 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정부가 너는 B급, 너는 제한해가지고 밤에는 안 돼. 너는 고속도로 못 올라와. 자, 이렇게. 너는 그래. 밤에도 운전할 수 있고 고속도로도 탈 수 있어. 이렇게 보면 고속도로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한을 하겠다. 이 신체 능력, 이 신체 능력 하면은 환자나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서 객관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속도로 운전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이라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을 미리 검열한 다음에 너는 불량품이야. 너는 애초에 망가진 인간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오는 곳에 올 수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지금까지 이게 무슨 새로운 대단한 낙원에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누구나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운전을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고속도로에서도 하고, 그리고 제한속도만 지키면 자유롭게 운전을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신체 능력, 인지 능력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 테스트를. 의사가 이 사람 운전대 쥐게 해도 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다.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밤에 못 가고 고속도로 못 가고 골목길을 가는데
골목길이 만약에 시속 40km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혼자 20km, 아주 혼자 빌빌빌 거리면서 거기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지 마라, 아예. 이런 소리가 아닌가. 이번에 3월 17일에 두 번째 내놓은 반박 보도자료에서 이런 변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조건부 운전면허를 경찰청에서 그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하는 거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이어받아서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금 새로 꺼낸 게 아니고 문재인이 하던 건데 하면 어때 이런 이야기인지 좀 잘 판단이 서지 않는, 왜 하던 걸 하면은 그게 선인지 이상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한 거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아무튼 그거를 반박 보도자료에 넣어놓고서 이게 벌써 한참 됐다. 이제 시작해보자는 게 아니고 한참 됐다. 그럼 나라가 계속 잘못돼 왔던 거다. 우리 국민을 변변찮은 불량품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으로 이제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 정부 보도자료, 두 번째 반박 보도자료에 있는데 처음 기초연구를 한 게 2019년에서 2020년까지.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설계를 했다. 그 이제 설계도 다 끝난 겁니다. 기초연구하고 제도 설계. 설계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 했다. 그럼 이때가 문재인 보궐 대통령으로부터 임무를 물려받아서 계속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전능력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는데 이게 2022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 끝이 난다. 이거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조건부 운전면허 한다는 겁니다. 진행하고 있다. 이게 인간을 가서 저울로 재고 이게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B급인지 A급인지 이렇게 인간을 가지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때 관여하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위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간 자체를 가지고 너는 범죄를 너는 교통사고를 낼 인간이라고 지금 정부가 판정하는 그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이게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인간을 물건으로서, 인간을 사물과 똑같이 지금 취급을 하는,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멈추려면 한시바삐 당장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멈추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시작한 거 계속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을 근수 다루는 겁니다. 이게 몇 킬로짜리인지 얼마짜리인지. 그래서 이걸 고기로 쓸지 거름으로 쓸지 어디다 대고 인간의 능력을, 인간 자체를 저울질을 합니까? 근데 이게 원희룡이, 이상민이, 또 윤희근인가 이렇게 이들이, 그리고 윤석열이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저울에 자기들이 먼저 올라가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자기들은 몇 킬로짜리 돼지인지. 윤석열 정부에서 3월 17일 반박 보도 자료를 내면서 나이하고 상관없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결국은 노인이란 나이를 기준으로 딱지를 붙인 거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나는 판단을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문재인 정부 거를 이어받아서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9년에 시작한 일이다. 바로 그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2021년 11월 24일 문재인 경찰청이 보도자료를 냈고 이거 정책 브리핑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하여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걸 한 겁니다. 이거 문재인이 종종 했던 겁니다. 포용국가. 경찰청이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 발표했다. 자, 이때 발표한 게 아예 고령자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딴 게 아니고 이번에 두 번째 반박 보도자료에서 나이는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고령자 중에서 이게 B급인지 이게 불량품인지 아직 쓸 수 있는지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고령자하고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차 보도자료에서도 고령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고령자라고 했지 65이라고 안 했다고 우기겠다고 한다면 이자들을 다 끌어내서 감옥에 쳐 넣어야 됩니다. 국민을 이렇게 우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령과 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개인의 운전 능력에 따라서 시간 제한, 공간 제한, 그리고 첨단 안전장치를 부착해야만 하는 사람 이렇게 정해서 그 운전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게 2021년에 이미 이 정도까지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2021년 11월 24일 문재인 경찰청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년 전인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참 전이 되겠습니다. 2020년 9월에 22개 기관과 함께 이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다. 22개 기관이 이 짓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인간과 고령자가 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에서 주요 과제는 조건부 면허제도다. 그래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초자료 수집, R&D 사업 추진 이런 게 그 목적이고 2022년부터 R&D를 통해서 이 평가 시스템 개발 연구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경찰청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지금 이거 계속하고 있고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겁니다. 고령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앞서서 밀어준 게 노인단체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놀랄 만한, 아니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너무 사람을 믿었나 싶은 부분입니다. 노인의 적은 노인인가? 그런 것입니다. 누가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을 이렇게 헐값으로 사회로부터 축출하는 거기에 앞잡이 노릇을 했는가? 경찰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건부 면허제도 확대, 이 사람들이 확대라는 것은 전면 실시라고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조건부 면허제도 확대 등 이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노인회 그리고 이 협의회 참여 기관들에게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대한노인회 여기 참가한 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노인 차별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정책 수용성 높이기에 기여하게 할 방침이다. 자, 노인은 운전대를 못 잡게 한다. 운전면허증을 안 준다. 교통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이 대한노인회에서 간절히 원한다고 해야 이 말이 성립이 됩니다. 대한노인회라든지 이 협의회 참여기관이 노인은 면허증을 뺏어야 돼. 노인은 운전을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문재인이 노인들이 저렇게 절실히 원한다. 그 얘기가 정책 수용성 제고 기여라는 말의 뜻입니다. 문해력. 한국말을 읽어내고 이해하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이래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한글 안다. 내가 영어도 안다. 사회생활도 많이 해봤고 은행 거래도 잘한다. 하는데 여기에 그냥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노인들을 대한노인회 등 협의회 참여기관이 팔아먹은 겁니까? 아니면 세뇌당한 겁니까? 경찰청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고령운전자 안전대책협의회 이게 2019년 7월부터 거기에 어떤 곳에서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다. 이게 고령사회 대책으로 노인을 운전하는 데서 퇴출시키는 이 방안을 쓴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령사회 대책이 노인이 사회에서 없어지게 만드는, 사회에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어째서 이런 포악한 잔인한 정책을 펼치게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협의회에 대한노인회, 국회 교통안전포럼, 이 국회 교통안전포럼에 있는 자들을 일일이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들이 노인들을 세상에서 퇴물로, 세상에서 이제 밀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협조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민, 관, 학계에서 또 누가 이걸 했는지도 일일이 밝히십시오.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짓인데 정부에 가서 들러붙어서 이 짓을 했다. 그 22개 기관이 참여해서 같이 이걸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노인들은 그냥 없애버리자.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가서 했다. 이런 단체가. 그러니 지금 나온 이야기,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노인회, 국회, 학계 이런 데서 같이 이걸 22개 기관이 노인에 대해서 노인은 일반 운전면허증은 될 수 있으면 반납하고 반납 안 하면 배제하자.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주고 안 되는 사람은 운전면허 자격을 뺏자. 이걸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 제도설계, 평가기술 개발이라고 한 바로 그거 맞지 않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경찰청에서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 제도라고 보도자료 냈지 않습니까?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고령운전자는 21살입니까? 고령이라고 하는데 나이라고 딱 들어있지 않습니까? 고령자가 지금
65살. 이게 지금 낮은 기준이긴 한데 고령자 65살. 65살 이상이라는 뜻인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까? 원희룡 장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60살 이상이란 뜻입니까? 65살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대상이 65살 이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리고 3월 17일에 바로 이 두 번째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 나이하고 상관이 없이 전 국민을 이걸로 테스트해서 두 가지, 운전면허증은 두 가지다. 모든 운전을 할 수 있는 거, 뭐 1종, 뭐 2종 이런 구분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밤에 못하고 고속도로 못 가고 일정 속도 이상은 못 달리는 운전면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5살 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반 그 뉴스를 내보냈던 그 뉴스 매체에서 들어가 보면 바로 요 65살 이상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라는 기사를 냈던 것들이 기사가 삭제돼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뉴스가 돼버리니까 그냥 지워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보도자료 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령자가 아니다. 근데 자기들이 고령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 65살 아니다. 그럼 고령자를 몇 살로 잡을 거냐? 어쨌든 노인이다. 그러면 반박할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박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령자가 아니고 전체 국민을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그래서 딱지를 붙여주겠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소리를 한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지나간 문재인 정부에서 확고하게 명백하게 밝힌 것들을 한 번 더 봅시다. 2022년 1월 3일입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 당시입니다. MBC 뉴스입니다. 고령 운전자에게 조건부 운전면허를 준다. 2025년부터. 그때 VR 테스트, 가상현실 테스트를 한다. 그게 이제 요번에 연구에 나온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건수가 자꾸 늘고 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고령 운전자 중에는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지금 일부만 이야기한 겁니다. MBC 뉴스 내용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나이를 먹으니까 올해 63살인 사람이 이제 2025년 되면은 65살이 될 거고 또 올해 50살인 사람이 또 이렇게 세월이 가면 또 그 다음에 65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5살 이상 고령자가 이 운전면허 소지자 숫자가 자꾸 늘고 있다. 왜냐하면 빨리 안 죽어서. 지금 이렇게 막가는 보도를 하고 막가는 정책을 밝히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오래 살고 운전면허를 한번 갖고 있으니까 운전면허 가진 사람 중에 나이 많은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문제시합니까? 그러면서 고령 운전자가 2008년에 100만 명이었다. 전체 면허 소지자의 4%였다. 그랬는데
2019년에 333만 명이다. 전체 면허 소지자의 10%다. 이게 이제 골칫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65살 이상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 65살 이상이 된 사람들이 많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또 달리 표현을 해서 65살 이상 돼서도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65살 이상인 사람들이 정상 근무를 해야 된다. 정년 퇴직 연령을 뒤로 물러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거를 노인 주제에 운전을 한다고 문제 삼은 거 아닙니까? 같은 MBC 뉴스입니다. 경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한다.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 누굴 대상으로? 나이 기준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윤석열 정부가 한다는 것도 2025년입니다. 가상현실 VR을 이용해서 운전자의 능력을 평가한 뒤에 야간 운전 제한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2025년이 되기 전인데도 이미 노인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운전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65살 이상인 고령자는 이게 있다는 겁니다. 고령자 65살 이상. 경찰청이 뭘 발뺌을 하는 겁니까? 나이 말 안 했다니. 65살 이상 고령자는 5년마다 운전자의 시력,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적성 검사를 통해서 그게 일정 수준이 안 되면 면허 취소를 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답니다. 75살 이상은 3년마다 시력 검사 반응 속도를 측정해서 면허 취소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65살 이상을 이미 그 적성 검사로 면허 취소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 운전 못하고 이렇게 운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65살 이상 고령자라는 기준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을 나이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 법은 김 씨는 야간에 운전을 할 수 없다라는 법은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걸 처분적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5살 이상 고령자는 남보다 한 단계 더 거쳐야 된다. 처분적 법률입니다. 집단적으로 멸시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능력이 떨어지는 자들. 이렇게. 그래서 65살 이상이 고령자라고 경찰도 밝히고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적성검사를 통한 면허 취소 제도에서 이미 이게 규정이 돼 있고 실시가 되고 있다. 이거를 왜 윤석열 정부에서 왜 이거를 잡아떼는가? 왜 안 했다고 하는가? 국민이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놓고 이때 뉴스에서 65살 이상은 운전면허증을 박탈해야 된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노인이 합니다. 노인 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노인은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하고 반납하는 사진도 언론 방송에서 자꾸 내보내고 노인들이 인터뷰를 하면 노인이 무슨 운전면허가 필요하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게
스스로 자기들이 천미인이 돼 가면서 그걸 또 카메라 앞에서 인정을 하는 참 잔혹한 짓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20세기 초에 그 신문을 찾아보면 그때 무슨 학도병 간다, 그 일본 제국을 위해서 군인으로 간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군인 나가는 사람이 자랑스럽게 혈서 쓰면서 나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꽃다발인지 뭐 꽃목걸이인지 주고 막 환호를 지르고 해서 영웅을 보내듯이 해서 보냈습니다. 뉴스에 수두룩합니다. 꼭 그런 짓이다. 왜 노인은 차별해야 한다. 노인이 사회의 암덩이다. 왜 이런 걸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가. 정말 그런 신념을 지닌 자인가. 방송은 왜 이런 걸 내보내는가. 노인들이 줄 서서 면허증 반납, 나는 늙었으니 이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습니다. 이게 다름 아닌 고려장입니다. 21세기, 아니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이런 일은 금지되고 있는 그런 짓을 노인이라는 이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낙인 찍기고 노인은 폐물이고 쓸모없는 집단이고 존엄한 인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정부가, 언론 방송이, 그리고 대학에서 나서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단체들이. 그러니 지금 무슨 그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단속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들어서 바닥에다가 매다 꽂지 않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냥 청소년들도 달려들어서 죽어라고 때려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러니까 노인은 가다가 그냥 될 수 있으면 좀 두들겨 패고 빨리 죽어주는 게 좋은 거다. 국민의힘에서 그 청년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도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틀딱은 빨리 죽어야 된다. 어디서 그렇게 인간이 어디서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고 그걸 정치 그룹이라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갔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2년 이야기입니다. 65살 이상 운전을 금지하는데 무조건 금지는 아니다. 조건부 면허 발급을 할 때는 의사도 이거를 평가를 하고 교통 전문가도 이거를 평가를 한다. 그거 아닌 겁니다. 의사나 교통 전문가가 노인인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결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정부가 그런 권한을 준다고 하면은 노인을 동물 취급하는 권한을 주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MBC 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65살 이상 운전 금지 맞지 않습니까? 나이와 무관하다니. 윤석열 정부 지금 두 번째 보도자료, 허위 보도자료 낸 거 아닙니까? 그 허위 보도자료를 보고 정부에서 나왔으니까 무서워라 하면서 언론사가 맞는 뉴스를 다 삭제한 거 아닙니까?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거? 그래놓고는 65살 이상이라고 65라는 숫자를 말 안 했다고 이렇게 딱 잡아떼는 겁니다. 고령자, 나이 기준으로 분류한 인간에게 붙인 딱지입니다. 결국 이게 자기들이 한 말을 이렇게 자기들이 말한 근거를 가지고 찾으면 모든 게 사실은 공적인 문서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이런 거를 대놓고 국민을 속입니다. 한국 국민 문해력이 낮은
저 문맹자들이라고 지금 인권 탄압을 대낮에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한다는 해명이 65 아니다. 나이 아니다. 그래, 그럼 좋다. 전 연령, 전 국민을 신체 능력, 인지 능력 테스트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 반박 보도문을 내서 언론들 그 뉴스 다 지우게 만들었는데 이제 전 국민을 신체 능력, 인지 능력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만 걸러내려는 테스트여서는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이번에 이불은 어떻게 끄겠다고 이런 터무니없는 더 화를 당하게 하는 이런 변명을 하는 겁니까?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 좌파 정치 세력들이 한국 국민을 나이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좌파 정치 세력, 그들이 나이로 인간을, 젊은 사람만 인간 취급하고 나이 든 사람을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 이거 공개 발언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정동영이 노인은 투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2030, 그들은 좌파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자들은 그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틀딱 투표권을 박탈하자. 틀딱은 노인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에서 이 자칭 젊다고 해도 한 40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노인 철도와 지하철 경로 우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령화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가운데 65살 이상의 유권자 인구가 그 그룹이 점점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은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황, 이거는 변경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65살 이상 유권자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누구나 노령화, 고령화 이야기 하듯이. 지금 우리는 65살 이상의 유권자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의 30%에 이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한다든지 국민과 함께 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현실에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을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보고 그리고 인간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더 다들 좋아질 것인가. 노인이 많아서 불편하니까 노인 없애고 그거 뺏어서 젊은 세대가 먹자는 거, 그게 공산주의 혁명론입니다. 이름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청년혁명론, MZ세대 혁명론.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저거 뺏어서 우리가 먹고 살자. 근데 봅시다. 우리의 현실이 65살 이상 유권자 인구가 30%인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65살 이상을 위한 예산이 30%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원희룡 장관, 결국은 그 업무인데, 청년, 이제 생애 첫 주택, 또 신혼부부, 무슨 대학생 해서 청년 주택을 위한 정책이 뭐 100가지인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땅은 좁고 사람은 많고 무주택자는 전 연령에 섞여 있는데 청년에 몰아주면
나머지는 배제되는 겁니다. 어디 이게 65살 이상한테 30% 안배한 정책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을 보고 가는 것이지 무슨 사람 국민을 갖다가 나이별로 칸을 쳐가지고 요쪽은 좀 써먹을 수 있으니까 요쪽에 투자를 하자. 정치는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행정을 하는 것은 국민을 받드는 것이지 어디다가 어떻게 돈을 잘 써서 돈을 벌까? 그건 사업가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결국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노인은 주는 대로 그냥 조금만 먹고 구석에 박혀 있다가 빨리빨리 좀 세상 떠나주면 좋겠다. 의견도 내지 말고 대통령이 말하면 그냥 박수나 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민주당도 그쪽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쪽도 똑같다. 이제는 차 끌고 길에도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에게는 자동차도 안 팔고 원동기도 안 팔겠다. 그겁니까? 65살 이상을 시력검사해서 행위능력을 박탈한다. 65살 이상에게 가상현실 시험을 보겠다. 그런데 가상현실이라는 것과 현실에서의 인지능력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정부여서 윤석열 씨는 그러면은 그 디지털로 먹고 삽니까? 술도 가상현실로? 국민이 사는 세상은 현실 세상입니다. 가상현실이 됐든 기술 분야가 됐든 그게 국민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국민이 그것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쫓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세상을 뒤바꿔서 보고 있는데 이런 정부를 그냥 두고 봐야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입니다.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앞에서 노인에게 따로 적용하는 법을 만들어서 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러면서 너를 안전하게 하려는 거니까 이건 이로운 거야. 이거는 불평등한 법이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겁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노인이어서 신체 기능이 좀 떨어져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덜 건강해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쪽 구역에 모여 살고 고속도로 올라오지 마라. 밤에 운전하지 마라. 안 되는 겁니다. 노인 차별 안 되는 것이고 시력이 나쁜 노인 차별도 안 되는 겁니다. 머리 나쁜 20대 차별도 안 되는 겁니다. 헌법에서 이것도 규정을 합니다. 헌법 제11조 제2항입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정부가 청년이라고 등급화하고 MZ세대, 노인이라고 등급화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돼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을 나이로, 지금 주로 나이로 혹은 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으로 사람의 몸통에 파란 도장을 찍는 겁니까? 합격, 불합격 해가면서.
사람을, 국민을 통제하려는 발상은 괘씸합니다. 어디서 국민을 테스트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 정신을, 국민의 능력을. 그런데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 그러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을 탓하고 인간을 평가하고 저 들떨어진 이제는 쓸모없는 늙은이들 이러지 말고 자동차를, 도구, 탈 것을 더 잘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65살 이상은 빨리 죽어줘 이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늙은 것들에 속하지 않습니까? 국회, 지금 그 용산에 있는 사람들 어디 65살 기준으로 한번 분류해 봅시다. 63살, 2025년이니까. 그러면 늙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5년 안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뭘 2025년까지 사람한테 등급 매기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이미 문재인이 2025년부터 한다고 발표를 했던 건데, 그러면 윤석열이나 원희룡이나 여기서는 문재인이 했던 이 정책을 보란듯이 폐기를 해버려야 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간다. 인간은 존엄하니까 기계가 모든 걸 다 뒷받침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재인이 했던 걸 우리가 계속하는 건데, 우리 좋은 일 하는 건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러고 보도자료 2번째 낸 거 아닙니까? 내용도 다 틀려가면서, 아니면 거짓말 해가면서. 그리고 결국 지금은 문재인 때 하겠다고 추진해 온 거 기어이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율주행도 그러면 늙은 것들은 치워버리고 젊은 것들끼리 누리겠다. 이 완전 자율주행 하게 됐을 때 이거 계속하게 되면 이 인간을 이 사람은 교통사고 낼 사람인가? 능력이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용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불량품 도장 찍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스스로 해명을 하면서도 모르고 있고 언론사만 들이밟아대는 겁니다. 가짜뉴스야 이러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가짜뉴스 하고 있으면서. 여론이나 불만을 뭐 하나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 들어오면 그냥 화들짝 놀라갖고 그거 없던 걸로 하려고. 어떨 때는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딴 소리야 이러다가, 어떨 때는 밖에 나와 있는 거 우리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이렇게 잡아떼다가, 이거 급한 발등에 불을 끌려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보니까 국민을 사육하고 있는 닭장에 닭으로 알고 있는 게 문제다.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시원찮으면 그냥 잡아버릴 거니까 가만히 있어. 운전을 못하게 하는 거는 사회활동에서 축출하는 겁니다.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지금 장관, 원희룡 장관 본인이 뭐 천재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를 천재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천재 필요 없습니다. 무슨 천재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존엄성도 모른다고 하면 그게 인간입니까? 문재인과 민주화 세력의 죄가 바로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안 본다는 것,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부터 내가 문재인을 선배라고, 문재인을 예전에 윗사람이었다고 이걸 따라한 게 내가 잘못했다. 이거부터 반성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물 쫙 빼야 하는 겁니다. 민주화 물 이거 완전히 한 방울도 안 남게 쫙 제대로 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국민의 일꾼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65살 이상 운전 금지 이거 가짜뉴스 아닙니다. 분명히 확인을 해둡니다. 두 번째 보도자료에서 전체 국민들을 다 이중검사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든지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그러면 운전 금지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로 가도 죽을 길밖에 없습니다. 원칙을 제대로 알고 바로 된 길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